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신경언어장애연구실 박사후 연구원 최수진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과제와 무관한 정보를 포함한 의문, 의미 처리에서의 연령별 뇌 활성화 차이를 분석한 논문으로 뉴로사이언스 분야의 IF 2.5 Q2의 SCI 저널에 2019년에 게재되었습니다. 1저자이자 교신 저자인 닥터 디에즈 연구팀은 주로 노화에 따른 인지, 언어 및 뇌 영상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입니다. 노화에 따라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언어 문제 중 하나는 단어 인출의 어려움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단어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단어를 말하지 못하는 설단 현상을 청년층보다 더 자주 경험하며 임은 의문적 처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미 인출 능력은 비교적 잘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휘력, 의미 점화, 언어 표현 등 다양성 측면에서는 노년층이 젊은 청년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전달 결함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모든 신경 연결은 약화되지만 의문 경로는 구조적으로 덜 촘촘하기 때문에 더 쉽게 손상되고 의미 경로는 탄탄한 연결망을 통해 기능을 더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화는 작업기억, 주의전환, 억제력 등 다양한 집행 기능의 저하를 동반합니다. 이 중 특히 억제 능력은 언어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노년층은 산만한 자극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장에 관련 없는 단어가 끼어 있을 경우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인지 자원을 들여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선행 연구들은 노화에 따른 언어 및 인지 능력 저하의 기전을 다양한 신경 영상 연구를 통해 밝혀왔습니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연령과 관계없이 언어 이해와 산출에는 좌측 IFG, SMG, 앵귤러 자이러스 그리고 양측 레터럴 템포럴 콜텍스 등 전형적인 언어 네트워크가 공통적으로 관여합니다. 하지만 명시적인 언어 산출, 즉 실제로 말을 하는 과정에서는 anterior cingulate cortex나 right lateral prefrontal cortex와 같이 집행 기능과 관련된 언어 외부 영역들이 함께 활성화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프리프론털 영역들이 노화에 더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청년층보다 더 많은 뇌 활성화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의 뇌 활성화 증가가 과연 보상적인 전략인지 아니면 비효율적 처리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프리프론털 콜텍스 반응이 시간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과제가 복잡할수록 성능 저하가 더 두드러진다라고 보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노년층은 동일한 언어 과제를 수행할 때 청년층보다 더 많은 뇌 영역을 동반합니다. 보상 전략을 지지하는 초기 연구들에 따르면 이름대기 과제에서 노년층이 젊은 층과 유사한 정확도를 유지하는 반면에 오른쪽 IFG와 싱귤레이트 콜텍스에서 더 강한 뇌 활성화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활성은 단지 과부하라기보다는 과제 수행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적 자원이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오류율이 높은 노년층에게서도 우반구의 IFG 활성이 크게 나타난 점은 뇌 활성 증가가 항상 더 나은 성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줍니다. 특히 고성과자와 저성과자를 나누어 살펴보면 고성과자는 오른쪽 IFG 활성과 정확도 간의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저성과자는 부적 관계를 보이며 정반대의 패턴을 나타냈습니다. 즉 노화된 뇌의 언어 처리는 보상과 비효율이 공존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이며 개인차를 고려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동일 연구팀의 이전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의미 판단 과제에서는 청년층과 비슷한 성과를 보이는 반면 의문 판단 과제에서는 정확도와 효율 모두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언어 핵심 영역보다는 주의 조절이나 억제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기에 과제와 무관한 정보, 즉 방해 자극을 추가했을 때 노년층의 언어 처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연구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만약 노년층의 어휘 철암 결함이 억제 기능 저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과제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수행에서 저하가 나타날 것이고 일반적인 대뇌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뇌 활성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둘째, 반대로 원인이 의문 경로의 손상이라면 차이는 의문 과제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관련된 영역에서의 뇌 활성화 차이가 예상될 것이라고 가설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뇌 활성과 과제 수행 간의 관계입니다. 만약 뇌 활성 증가가 과제 수행을 유지시키는 게 기여한다면 그건 보상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 활성은 증가했지만 성과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는 노화에 따른 비효율적인 어휘 처리로 볼 수 있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는 정상 청년, 노년층 각각 19명이 참여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언어 수행 전에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서 인지, 기억력, 집행기능, 언어 능력을 평가받았습니다.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그룹은 모두 기초 인지 능력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MMSE, 교육 수준, 어휘력, 불안 점수, 그리고 언어 유창성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은 반응 시간과 관련된 과제들, 예를 들면 스트룹 테스트, 그리고 디짓 심볼 테스트, 스피드 RT 등의 과제에서 유의하게 느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험 디자인입니다. 모든 과제는 공통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픽세이션 크로스가 제시되어 시선을 고정시키고 1초 동안 의미 또는 의문 또는 지각적 형태의 질문이 랜덤하게 나타납니다. 이어서 두 개의 사진과 사진 가운데 하나의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단어는 무관한 단어로 제시되게 됩니다. 참가자는 두 사진이 앞서 제시된 질문에 맞는지를 판단하여 yes 또는 no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문 조건에서 제시된 질문이 P로 시작하나요? 라는 질문이 제시가 되면 바로 이어서 제시된 두 개의 사물이 모두 P로 시작되는 플랜트 또는 플런저가 같은 단어가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P로 시작하는 단어가 맞기 때문에 yes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단어 사이에 무관한 단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상자들은 이런 무관한 단어의 정보를 억제한 채 양 그림이 앞서 제시된 질문과 일치하는지 또는 일치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 yes, no를 누르는 실험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실험은 총 24개의 트라이얼로 구성되고 의문, 의미, 지각 세 가지 조건에 각각 80개의 트라이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험은 총 8개의 fMRI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트라이얼 순서와 간격은 무작위로 설정되었으며 참가자들은 MRI 기계 안에서 누운 상태로 화면을 통해 과제를 보고 사진에서 보이는 광섬유 버튼을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응답했습니다. 반응은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각각 예, 아니요로 누르게 되어 있고 이때의 뇌 활성은 fMRI를 통해 측정하였습니다. 행동 분석에는 정확도, 반응 시간,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한 효율성 지표를 주요 종속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조건,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2 곱하기 2 반복 측정 아노바를 실시하였고 너무 빠르거나 느린 반응, 전체의 약 9% 정도는 제거하였습니다. 반응 속도만 보면 빠른 사람이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확도가 낮으면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반응 시간을 정확도로 나눈 효율성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이 값이 낮을수록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fMRI 분석입니다. 분석의 목표는 과제 유형과 연령 그룹에 따라 뇌 활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뇌를 작은 단위인 박슬로 나누고 그 박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계산합니다. 그 후 유의한 박슬들이 모여있는 뇌 영역인 클러스터가 실제로 의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정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FSL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행되었고 최종 결과는 통계적으로 검증된 활성 차이만 포함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행동 데이터에서 반응 시간, 정확도, 효율성 지표 세 가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선 세 지표 모두 과제 조건의 주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은 의문 조건에서는 더 느리지만 정확했으며 의미 조건에서는 더 빠르지만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또한 반응 시간과 효율성 지표에서는 연령에 따른 주효과도 확인이 되었는데 노년층이 전반적으로 더 느리고 비효율적인 수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령 대비 조건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즉 과제 유형에 따른 패턴은 연령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각 과제 조건별 연령에 따른 뇌 활성화 영역에 대한 결과입니다. 퍼셉추얼 컨디션을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의문 및 의미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된 뇌 영역을 보여주는 피겨입니다. 두 조건 모두 유의미한 활성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바이레터럴 IFG, 바이레터럴 템포럴 자이라이, 수페리얼 앤 미들 프론털 자이라이 등의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좌반구가 더 넓게 활성화되었고 특히 시멘틱 컨디션에서는 템포럴 콜텍스 전반에 걸친 넓은 활성화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펄셉추얼 컨디션에서는 모토 코텍스, 세리벨럼, 그리고 옥시피털 콜텍스가 활성화되어 언어 처리와는 다른 활성화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결과는 시메틱과 포놀로지컬 조건 간의 뇌 활성화 차이를 보여줍니다. 녹색은 시멘틱 조건에서 더 강한 활성화를 보이는 영역으로 좌측 프론탈과 템포럴 롭에서의 DM, PFC, IFG, anterior MTG, 퓨지폼 자이러스 등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주황색은 포놀로지컬 조건에서 더 강한 활성화를 보이는 뇌 영역으로 양측 프리큐니어스와 포스테리어 싱귤레이트 콜텍스에서 활성화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해당 결과는 과제 유형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다르고 시멘틱은 주로 언어 의미를 처리하는 영역, 그리고 포놀로지컬 태스크에서는 내적 주의 및 통제 영역과 관련된 영역이 더 강하게 활성화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결과는 뇌 활성과 행동 효율성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의문 조건에서는 청년층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노년층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였지만 유의하진 않았습니다. 의미 조건에서는 청년층에서는 유의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즉 시멘틱 과제에서 더 높은 뇌 활성은 더 효율적인 수행과 연결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멘틱 조건에서만 뇌 활성과 효율성 간의 명확한 관계를 보였습니다. 결론 및 논의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청년과 노년 집단 모두에서 의문 과제가 의미 과제보다 더 어렵고 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층은 전반적으로 반응이 느리고 효율이 낮았지만 의미나 의문 정보가 추가되었을 때 특별히 더 방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fMRI 결과를 보면 의미 과제에서는 전형적인 의미 처리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의문 과제에서는 주의와 과제 통제에 관여하는 프리큐니어스와 포스테리어 싱귤레이트과 같은 도메인 제너럴 영역이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는 의문 처리가 단순히 언어 접근뿐만 아니라 주의와 통제를 요하는 복잡한 처리 과제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연령에 따른 뇌 활성화 차이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청년층은 시각 피질 중심의 비교적 국소적인 활성화를 보인 반면에 노년층은 다양한 프리프론털 그리고 퍼라이얼 롭의 활성화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부 영역은 언어와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경우 주의 조절, 실행 통제, 억제 기능 등과 관련된 도메인 제너럴 자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노년층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상적으로 더 많은 뇌 영역을 동원했을 가능성 또는 비효율적인 처리 전략을 사용했을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시사합니다. 해당 결과들은 노화에 따른 언어 처리 저하가 단순히 억제력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의미보다 의문 과제가 더 주의 통제 자원을 요구한다는 점, 그리고 노년층이 과제를 수행할 때 더 넓은 영역을 동원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키파인딩입니다. 이로써 언어 처리 변화는 단순히 의미, 의문 또는 억제, 전달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설명되기보다는 보다 복합적이고 인지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 그리고 신경망 수준의 적응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듣기 불편하셨을 텐데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